안녕하십니까. 공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봄 기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집에만 있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봄 기운에 조금 나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안전 운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열리마당에서는요, 봄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챙기고 알아야 될 일상 속에 우리 교통 법규 그리고 새롭게 바뀐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는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느슨해진 마음에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널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우리 패널 분들은 다 모범 운전자실 것 같은데, 네,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딱 보기만 해도 모범 운전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뭐 범칙금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낸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운전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봄에 나른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운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고는 진짜 순간에 찰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겪었던 일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밟았으면 안 걸렸는데 막 이런 거. 오. 그 짧았던 1초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정말 안전운전에 정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 다들 뭐 안전운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얼굴이 안전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저는 안전한 거 안전. 아닙니까? 안전운전. 안전운전.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워낙에 지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맞아요. 한 주에 한 200~300km 정도씩 오. 한 4년, 5년 되면 20만 km 정도 달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끔은 내가 운전을 하는 직업군인가 아니면 노래 강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아주 잘한다라고 운전 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봄맞이 안전운전 많이 배워가지고 제 그 잘난 척을 좀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운전부심. 아, 그쵸. 가장 또 강조해야 될 게 안전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실 전문가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의 우리 손세정, 우리 허준 교수님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세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심리상담 교육을 맡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뭐 그야말로 안전 운전만 하실 것 같은 분들만 맞아요. 저희가 모셨는데요. 아니, 손 교수님, 올해부터 교통법규가 좀 더 많이 강화가 된다는데 어떤가요?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들이 있는데요. 이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에 맞춰서 해마다 조금씩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먼저 이 약물운전에 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될 예정이고요. 또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새롭게 또 신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인데요. 상습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미 2024년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와 관련된 법이 시행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최초로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면 올해부터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이렇게 개인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조금 분산이 되어서 연말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나저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우리 허준 교수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범칙금과 과태료가 분명 다르고요. 이제 돈을 내는데 뭐가 다른 걸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범칙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자,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범칙금과 이제 벌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단속 카메라,
뭐 네. CCTV 같은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이 됐을 경우는 얼굴이 찍히긴 하지만 정확히 내가 누군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위반을 하게 되시면 이제 통지서를 사전적으로 받게 되시는데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범칙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이제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벌점까지도 부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또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게요. 교통법규가. 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오늘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배워가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주신 문제 난이도가 어떨지 궁금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쉽게 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이걸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 네. 못 맞추면 기본이 안 되시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자신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좀 겸손해지고 싶은 게 어. 왜냐하면 저는 80년대 초반에 그때 면허증을 딴 사람이고요. 아. 이 두 분은 뭐 1900년대, 2000년대 아마 이렇게 아마 면허증을 제가 1900입니까? 네, 아마 땄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법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바뀐 그런 그 규정이 이분들한테 전부 다 잘 이렇게 적합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더 겸손하게 오늘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뭔 일이에요? 예, 아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니 뭔 일이래요? 예. 아니 저기 반대로 예. 제가 오늘 살짝 자신이 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범칙금, 과태료 이런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법규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좀 잘 지키는 편이라 저는 오늘 자신 있습니다. 와, 좋네요. 옆에 저는 김신아 알쏭달쏭 OX 퀴즈에 참여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좀 약간의 이렇게 성적이 좀 조조 있잖아요. 많이 저조하셨어요. 오늘은 많이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운전 제가 하루에 200~300km씩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얼씨구. 이제 두 분 저만 따라오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요. 봄맞이 안전운전 OX 안전벨트 매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손세정 교수님께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몇만 원이다. 얼마일까요? 네, 오늘의 예. 첫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가 되는 범칙금이 얼마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게 어린이 예.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범칙금을 내봐야 정확히 기억하실 그러니까. 텐데 세 분은 그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가지고. 이거 써야 되죠? 예, 예. 쓰시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네. 워낙 또 좀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나오기도 해서 예. 근데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네. 일반 도로에서 내는 것보다는 많다는 거겠죠. 많죠. 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예, 우리 네. 방청객분들도 지금 써주시겠어요? 예, 정답은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번 지금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哦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셋. 네. 뒤에 방청객분들은 10만 원부터 해서 13만 원. 네. 네. 우리 감독님께서 17만 원을 예, 적어주셨고요. 또 12만 원을 우리 아, 김선생. 여기 김윤아 선생님께서는 12,000원이죠? 네, 그래요. 여기 마음을 듣고 하잖아요. 예. 네, 자, 자, 우선 스케치북 적어주셨는데요.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네. 감독님부터 좀 예. 왜 17만 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보통 그 범칙금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더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 18만 원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가 신호 위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칙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한 17만 원 정도가 아닐까. 네. 아니 근데 예. 김선욱 씨하고 김윤아 씨는 똑같았어요. 저는요 금액이.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어제 제가 친구를 태우고 신호 위반했어요? 아니요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 그 친구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가는데 야 여기 조심해라 여기에서 나 12만 원 긁힌 적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비싼데 이 얘기를 정말 어제 저녁에 했는데 이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제로. 어머나. 네. 어머나. 그래서 세상에. 저는 정확하게 자부합니다. 맞다고. 이게 제가 지금 바꿔도 돼요. 12로 12. 네, 우리 김나 선생님은요. 이게 보통 신호 위반이 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블입니다. 12만 원. 정확합니다. 제가 해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네, 12만 더블. 다들 들어보셨구나. 저기 신호 위반해서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것도 6만 원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신호 위반은 항상 6만 원인지 알고 해야죠. 아, 저 깜빡이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6만 야, 원이겠구나. 이런 좀 생각하면서 이상한데. 운전하죠. 좋습니다. 네, 자,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12만 원입니다. 야. 아니, 네.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 도로에서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흔히 딱지 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은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여기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범칙금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점이 30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에 2배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네. 8시 이후에는 그러면 30점은 안 붙어요? 벌점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이 되셨을 때 2배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벌점도. 시간별로 있군요.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설명까지 김윤아 씨가 정확하게 예, 그러게요. 해주셨어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야, 좋습니다. 네, 두 분께서 정답을 초반에 아주 맞춰주셨는데. 맹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은 그렇고, 아니 그럼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어. 이건 어떻게 돼요? 네, 불법 주정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었을 때 혹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3만 원에서 4만 원. 4만 원. 4만 원입니다. 네, 4만 원. 그런데 해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 과태료의 무려 3배, 그래서 1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뭐 불법 주정차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일부 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잠깐 일시 멈춤하는 거가 기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제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게 조금 더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보행자의 그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또 오. 따로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요.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서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중대한 법규 위반은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또 민식이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조금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또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알쏭달쏭 OX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봄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흰색 실선 구간은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다.
네. 이 불법 주정차에 관한 오.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뭐 잠깐 뭐 괜찮겠지 하고 사실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네. 보통 황색과 실선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네. 구간하고 금지되는 구간이 좀 나눠져 있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흰색 실선 구간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가능하다 생각되면은 O, 아니다 생각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오 드신 분이 훨씬 많아요. 네. 우선 김윤아 선생님 X 예 올리셨고, 네. 자, 그러면 김윤아 선생님부터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죠. 아. 네.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 돼. 흰색 실선은 잠깐 정차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거를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거든요. 근데 황색이죠? 황색인가요? 노란색? 그 황색선은 절대 안 된대요. 안 되고. 거기는 그 무조건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네. 흰색 실선에는 주차를 가능하다. 이 얘기를 주차는 들었어요. 가능하다. 예. 주차가 가능하면 정차도 가능하겠죠. 저 그래서 O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특히나 소방시설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럼 절대로 절대 안 주차해서는 안 되죠. 되거든요. 네.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맞아요. 아예 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유사시에 그런 것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교수님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죠. 맞췄는데. 아 그냥 좋으면 그냥 박수 치고 말아요. 아 틀린 사람도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이제 길 가장자리에 보시면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황색 실선이 2개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있어요. 저희 네. 보시면 이제 이중 황색 실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된다고 이해해 절대 주시면 금지. 네. 그래서 지금 중앙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길 가장자리 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중간에 보이는 황색 실선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제한적으로 구역이라든지 특정 시간대에서는 맞아요. 이제 보조 표지판을 저희가 설치를 네.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홀수일이나 짝수일 주차 가능 맞아요. 보신 적 본 적 있으실 있어요. 거고요. 네.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뭐 08시, 19시 가능. 네, 이렇게 표지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그때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황색 점선 같은 경우는 주차 금지지만요.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제한적으로는 주차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80년대 면허라 있잖아요. 그때는 웬만하면 주차가 다 허용됐어요. 주정차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차가 신호에 걸려도 신호 한 번이면 다 삥삥 돌아다녔거든요. 지금 3번, 4번 걸려야 되는데 주정차 정말 그건 열심히 잘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근데 황색 점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차를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잠깐 차를 세우고 편의점 정도 갔다 오는 것도 그건 가능한가요? 일단 제가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 이해가 네네네. 쉬우실 것 같은데요. 주차라는 행위는 뭐 승객을 기다린다든지 화물을 실는다든지 아니 뭐 차가 고장 난다든지의 이유로 차가 멈춰 정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운전자가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이제 정차라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정차는 차를 5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차를 제외한 정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을 조금 해석해 보면 5분은 넘지는 않았지만 내가 편의점을 가서 계산을 하는 사이에는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5분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보셔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이거 저 깜빡깜빡 이거 키해놓고도 가도 그렇습니다. 비상등을 많이 켜긴 하시는데 비상등을 키면은 좀 더 그 사진 찍는 걸 좀 유예해 주지 않나요? 그렇진 않고 이제 뭐 단속 차량도 돌아다니고 경고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근데 네. 기억해 주실 건 그렇게
길 가장자리에 이렇게 금지를 해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법규를 지켜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우리 손세정 교수님께서 문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네, 이번에 음주운전과 아, 관련해서 그러게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앞서 올해부터 강화가 되는 법규 중에 하나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40대 가장이 정말 맞아요. 그 안 네. 좋은 소식들도 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담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절대 없어져야 될 텐데,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십시오. 오, 지금 우리 방청객 두 분이 O를 들어주셨고 네. 다 X를 올려주셨어요. 오. 네, 이번에 감독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또 X라고 이 올리셨는데 문제 보면은요. 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을 때로 돼 있거든요. 네네.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의 술을 마셨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바로 취소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 예, 예. 네, 우리 네. 김선호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뭐 혼방 조치가 있고 정지가 있고 취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혼방이고 정지인데 그 정지가 두 번 걸렸다 해서 무조건 취소는 아닐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X를 네. 들었습니다. 내가 술 먹고 운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같은 X 다른 느낌인데 네. 저는 두 번째가 아니고 무조건 걸리면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취소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법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3아웃제 해가지고 3번 하면 뭐 면허 취소되고 그랬는데 지금 강화됐기 때문에 왠지 농도가 높으면 바로 한 번에도 아웃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번에도 아웃된다. 네네네. 아니 요 문제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청객분들에게도 네. 마이크를 한번 좀 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어떻게 O를 지금 선택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마이크 한 분 들어주셔가지고 왜 O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취소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취소가 네. 된다. 네. 요즘 좀 강화가 돼가지고. 더 강화돼가지고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X. 네. 네, 저는 한 번은 좀 그냥 그렇게 조금 봐주지 않을까. 좀 가볍게 어느 정도. 근데 두 번째는 안 봐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정답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정답은 O입니다. 정말요? 네. 거기다 설명을 한번 좀 네. 해주세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이진 아웃 혹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그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교통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뭐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가 나온다면 벌점이 100점이 부과가 되고 운전면허가 100일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그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네. 교통사고 여부에 따라서도 조금씩 정지 취소 기준이 달라지긴 하는데 횟수가 두 번째일 때는 그런 것과 다 무관하게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삼진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통용이 안 되는 단어가 돼버렸네요. 네, 원래는 삼진아웃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019년 6월 25일에 윤창호법이라고 네.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처벌의 기준이 조금씩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진아웃
두 번째는 이진아웃. 무조건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음주운전도 네. 뭐 하나의 습관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하던 네.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아웃제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걸리면. 네. 감독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기회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음주는 자주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아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아웃대로 바로 아웃돼 버려야지 술을 먹고 한 번 봐주고 그다음 다음에 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법규를 원아웃으로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탑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뭔가 처벌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같이 탑승하신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막 권유를 한다거나 동결을 하는 경우들, 또 술을 마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키를 건네거나 뭐 차를 빌려주는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이렇게 파는 행위까지도 음주운전 파는 방조죄, 사람도 걸립니까? 제공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음주운전 방조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약물운전과 관련해서도 네, 법규가 좀 강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부터 또 새롭게 개정되는 법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마약류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여러 사례들을 연이어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얼마 전에도 보셨을 아주 크게 났었잖아요. 네, 네.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 2일부터는 이것과 관련된 법이 전폭적으로 좀 강화가 됩니다.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약물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훨씬 강화가 됐고요. 또 약물운전 측정에 대해서 불응했을 때도 처벌을 받는 조항이 새롭게 또 올해부터 신설이 됩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약물 측정을 이제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보통 약물이라고 하면 뭐 마약류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감기약이라든가 비염약, 또 신경이완제, 뭐 진통제 이런 약물에도 졸음을 강하게 유발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약물운전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서 부분까지는 몰랐네요. 약을 이제 처방 받으실 때는 전문가와 충분한 좀 상담을 거치셔야 되고요. 또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은 운전을 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제 복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네. 지나치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바로 안전운전일 텐데요. 네. 오늘 열린마당은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우리 봄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두 분도 아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죠. 100% 있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 네. 이 두 분은 다른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세세하게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면 잔소리가 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저랑 같이 차 타는 걸 좀 싫어하세요.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요. 네, 가끔씩 뭐 신호 위반이나 그 과속 단속이 되셔가지고 이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올 때가 있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도 한 번쯤은 저희 공단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옆에 타고 있으면 이제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친구한테 방향 지시등 안 넣나?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잔소리가. 네, 저 카메라 있는데 속도 안 줄여?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좀 짜증을 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 뒷자리로 좀 가라. 다음엔 네가 운전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운전할 때 다 알아서 할 건데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세세하게 다 그러니까요. 보이시니까. 보이니까. 네. 예. 사실 우리가 다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 것 같기는 하는데 벌써 세 번째 문제를 풀었거든요. 예. 감독님 어떠셨어요?
글쎄 제가 이제 그 지금 나온 문제 중에서 제가 면허 딸 때 나왔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새로운 문제들이라 예. 제가 지금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그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일상적으로 운전은 항상 합니다만 이런 지식을 잘 모르잖아요.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야. 아까 감기약 드시는 것 같은데. 안 먹었어요. 감기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가는 게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뭐 저는 운전을 워낙에 많이 해서 제가 계속 많이 했다고. 정말 많이 해서 다 맞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반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정차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틀리네요. 좀 많이 배워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많이 배우고 있는 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남은 문제도 많으니까요. 네. 다 맞춰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네, 앞서서 OX 오늘 본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도로 노면에 관련된 문제 준비하셨다고요? 자, 문제 어려운 내주십시오. 네. 다음 노면 표시는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마름모 지금 꼴에 네, 보여지는 이 마름모 다이아몬드. 아니 근데 사실 가다가 좀 흔히 보는 표시라서 맞아요. 저는 예. 그게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허 교수님께서 좀 쉽게 저는 처음 본것 내주셨다 같은데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보여요. 네. 정말 많이 보여요? 운전하시면 무조건 한 번은 보세요. 그게 본 것 같아요. 그 저 바닥에 있습니까? 네, 바닥에 맞아요. 바닥에 있죠. 있죠, 바닥에. 네, 바닥에서 본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데 어디 바닥에 있는 있어요, 바닥인가요? 제가. 자, 아니 얼른 좀, 이거는 예. 여러분께 써주셔야 돼요. 어딘지.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 마름모 네. 표시 네. 이거는요 무슨 뜻일까요?입니다. 자, 뒤에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도 저 그림이 저기 사람 행동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람의 그렇죠. 행동. 저걸 보면은 사람이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하긴 하는데 예. 저기 이게 뭐야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게 사람이 제스처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건 모양인가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네. 자, 감이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예,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떤 표시와 예 이어질지. 근데 뜻을 알고 나면 이거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모르겠 너무 어려운데.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문제 푸시고 나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죠? 자, 다 적어주신 것 같고요.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일단 부끄럽네요. 멈춤, 네. 미끄럼주의. 멈춤이 가장 많습니다. 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정말요? 방청객분도 계시고. 솔직합니다.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김윤아 선생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미끄럼주의. 미끄럼주의. 아. 왠지 느낌에 왠지 느낌에. 네 느낌이에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잘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아니 그럼 김산욱 씨는 일단 아니 제가 멈춤. 물었잖아요. 제스처하고 관련 있냐? 멈춰! 이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멈춤 적었습니다. 그래요. 오답인 네. 것 같다. 예. 네, 옆에서 감독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니 네. 전혀 틀리니까. 전혀 문제와 관계 없으니까. 네. 뭐라고 제 보셨어요? 생각에는 저는 이제 앞에 더 이상 가면은 차선이 없다. 네, 이런 표시인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표시인지 그 근데요, 표시. 교수님들 표정이 네, 셋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OX에 나와가지고 교수님도 얼굴 표정을 보고 맞춘다고. 자, 너무 잘 보세요, 맞추니까 표정인데? 교수님 그러면 이 흐뭇해가지고 중에 그런 거예요. 정답이 있는지 오답인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네, 정답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 횡단보도 예고 표시. 네. 그래요? 또 부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맞다. 사실은 신경을 좀만 써보시면 오늘 집에 갔을 때도 정말 많이 보실 거거든요. 이제 보이겠네요. 아니 제가 저걸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걸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봤어요. 아니, 많이 보이긴 한데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은 설명을 해주세요. 저걸 보지 않고 운전을 해도 큰 지장은 없었으니까 그냥 네. 놓쳤던 거고요. 예. 사실은 저게 보이고 나면 전방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표시고요. 저는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냐면 시장을 가시거나 이렇게 횡단보도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짐이 무거워서 또는 버스가 내가 집에 가야 되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건너려고 횡단보도로 안 가시고 무단횡단을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운전을 하실 때 저 표시가 보이시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도로 어디서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횡단보도를 예고를 하는 건 사람이 지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좀 멈춰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멈춤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다른 아유, 정지성이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보이실 보이실 거예요. 건데 네.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표시를 좀 설명을 아, 해주시면 표시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이미지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그재그 차선이라고 적혀 있고 네. 이제 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차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건 서행. 혹시 서행의 의미 아시나요? 천천히 가라는 거죠. 천천히. 네. 그거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제동을 하셨을 때 즉시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여쭤보면 30km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브레이크를 좀 밟으시면 차가 어떻게 되나요? 밀죠. 살짝 미끄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 이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더 천천히 가는 더 거죠. 천천히. 네, 즉시 멈출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오.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 보이는 이제 역삼각형 모양은 이제 양보 운전이라는 건데요. 아. 이제 양보 운전 생각하면 이제 뭐 도덕에서 말하는 뭐 배려한다든지 먼저 가라 이런 건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표시를 봤을 때는 다른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내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회전교차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교차로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실 때 저 양보 표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게소에서 이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실 때 저 양보 표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이미 차량들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쵸.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차가 가고 나서 진입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 사각형 빗금 쳐진 사각형 보시고 계실 텐데요. 저거는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로 정차 금지 지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차로가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아마 네 글자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또 하실 텐데 꼬리물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 네. 그래서 교차로에서 차가 막히게 되면 다른 차량들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통행이 방해되고 또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빗금친 사각형을 통해서 아예 그 구역에서는 일부분이라도 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두 분의 교수님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보행자의 입장에서 너무 알기 쉽게 네. 잘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맞아요. 우리 세 분도 지금 다 알고 계셨죠? 이 표시 어떻습니까? 감독님 어떠셨어요? 그 양보 운전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그재그야 뭐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지만 이 제가 이제 교차로 정차 금지는 사실 차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신호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네. 그런 표시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김선호 선생님은요? 저는 세 개 다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런 게 있었어라고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있거든요. 거의 지금 저는 표지판을 안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 듣기만 합니다. 네. 네? 제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한 게 앞으로 잘 가고 잘 멈추고 그래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잘한 게 아니고 앞으로만 잘 간 거예요. 아유, 오늘부터 배우면 되죠. 정말. 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또 표지판들 잘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오늘은 봄맞이 안전 운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세정 교수님께서 다음 문제 준비하셨죠? 이번에 네. 주관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소화전 주변 몇 미터 이내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이다. 지금 소화전 주변 몇 미터 이내 주차했을 때 부과가 되는 과태료 이제 소화전. 아까 그 감독님께서도 질문인데, 소화전 주변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셔서 네. 감독님 안 지금 되는 표정이 것은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늘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 도로가 옆에 그 소방 막 이런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뭐 주차가 몇 금지된 미터냐, 구역이라는 건 뭐 이거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네. 주차하다가 많이들 보셨겠지만은요 소화전 주변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가 네, 좀 그쵸, 되어 그쵸. 있어요. 네. 예,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전 주변 몇 미터 이내에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몇 미터일까요가 네. 문제 답입니다. 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번 문제 어려운가요? 우리 방청객분들도 못 적어주고 아예 안될것 계세요. 같은데. 네. 자, 얼른 적어주시고요. 자, 한 2m나 돼요. 아, 네. 일단 정답을 흘려주셨어요. 네. 자, 정답 2m나. 적으셨나요? 셋 쓰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나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네 50에서 30, 10 다양한데요. 예. 지금 산호님 1m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저는 소화전 주변은 아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예 가면 안 될 것 근데 왜 같아서. 1m예요? 제일 지금 짧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문제가 이내에 들어가면 벌금이 나온다 2배라는 거잖아요. 네. 몇 미터 아. 안에 들어가면 몇 미터. 몇 미터 이내에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네. 아, 그래요? 그럼 4자로 쓰세요. 그럼 몇 네. 미터일 것 같으세요? 4m. 저는요. 그러면 4로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고치기 쉽게 4로 네. 해요. 자, 그냥 그러면 고치시겠구나. 김윤아 선생님 10m?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윤아 선생님 그럼 50? 50m. 예, 50m. 50m면은 아니, 사실은- 소화전이 그렇게 길다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봤거든요. 봤고 거기다가 차를 잠깐 정차해 본 적이 있었는데 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소화전 기준에 앞, 뒤로 좌우로 그 메타 그 색깔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맞는 빨갛게, 것 같아요. 빨갛게 돼 고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썼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감독님께서는 네. 몇 감독님께서는 미터셨죠? 아까 저는 10m로 적었는데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저는 좌우로 한 4m, 자, 예. 그러면 8m 이 정도로. 저희가 좀 한 번의 기회를 그렇죠. 더 드릴까요? 또 줘요? 예, 저희가 좀 그래요? 고칠 수 주세요.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좀 드릴게요. 우리 저는 그냥 이걸로 방청객분들께서도 할래요. 예, 감독님께서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예. 어차피 뭐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오, 배우려고 좋아요. 하는 거기 예. 때문에. 네. 자, 10, 10, 20. 20 좌우로 으로 10m, 네. 10m. 네. 그래서 총 20m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나는 산호님 더 줄였는데? 5m라고. 5m. 네. 네. 10m는 보다 짧을 거다. 짧을 것 같다. 네. 자, 뒤에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도 5m, 30m, 30m, 10m 네. 적으셨는데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정답이 발표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5m입니다. 야, 결국 바뀌신 게 맞았어요. 네.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서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였는지 기억 아직 하시죠? 네네. 12만 원. 네, 맞습니다. 네. 12만 원이어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였는데요. 이 소화전 주변으로는 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8만 원. 그래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 용수 시설이라든가 이 소방 시설 주변 5m로는 절대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산호님이 맞추셨어요. 네. 고치셨는데. 대단합니다. 네. 아니, 인정.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게 더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소화전 주변을 포함해서 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민 신고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고요. 또 현장 단속이 없어도 즉각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는 횡단보도.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소화전 주변 5m 이내가 해당이 되고요. 또 교차로 주변으로 5m, 교차로 모퉁이 주변으로 5m 이내, 그리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주변 10m까지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학교에 애들 등하굑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지금 차에서 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잠깐 내려줄 때 그 비상 깜빡이 켜면서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앞서 사실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적으로 다 불법 주정차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깜빡이를 켜고 우리 아이들을 내려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안심 승하차존이라는 거는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표지판에 명시가 되어 있는 시간만큼은 잠깐 어린이 통학버스라든가 자동차들이 멈춰서서 아이들이 이제 타고 내리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잠깐 가능하고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면적으로 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했을 때 버스가 와서 그걸 찍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정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버스 운전 기사님들께서 그걸 촬영해서 신고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사실 아니네요. 이 확실한 방송을 정보는- 보시면서 뭐 이렇게 어려워 까다로워 하실 텐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에서 내리면은 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께 잘 알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네, 이 부분 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 사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건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안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게 자체가 위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손에만 들고 있다가 뭐 영상을 봤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통화를 했던 것도 아닌데 들고만 있다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X랑 O가 갈렸어요. 네. 네, 지금 우리 패널분 중에서는 김유나 선생님만 X라고 또 들려주셨는데요. 왜 자신 없게 웃으시는 아니, 지난주에 데자뷰 미소 아닙니까? 뭔가요? 네. 제가 이걸 걸려본 적이 있어요. 어. 오래전 이야기에서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수고하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핸드폰 줘보십시오. 그래서 통화했는가 그걸 확인하시던데요. 오. 네. 그래서 들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확인을 하신 거죠.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미주알 고주알 얘기가 많은데 저희 딸아이가 일주일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누가 초콜릿을 들고 가다가 이거 위반에 걸렸대. 우와. 이 초콜릿이 휴대폰으로 착각한 것 같아. 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주변에 왜 이렇게 뭘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 우리 많아요? 딸아이가. 네. 근데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초콜릿을 저는-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휴대폰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저의 생각은 이제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든지 들고 있든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은 보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들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들고만 있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위반일까요? 저도 예. 이거 문제 궁금하네요. 지금 교수님들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김선호 선생님의 제가 말씀을 맞다는 들어보니까는 표정이잖아요. 정말 현대 사람들에게 소통이 얼만큼 중요하냐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알려주십시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야. 그러면 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반인 거예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운전 중이어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특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장치의 정의가 뭐냐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선생님들 뭐 아시겠지만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네. 통화 그렇죠.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손으로 잡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초콜릿이었는데 걸렸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운전 중에 뭔가 다른 것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것 자체를 조금은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내려놓고 차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 것 자체는 단속 대상은 아니에요. 네, 손으로 잡지 않고 있으니까. 네. 블루투스 차량으로 통화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스피커폰을 이렇게 들고 핸들을 잡고 이제 운전하시면 그거는 위반이에요. 단속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재산이나 그런 위험을 지켜주는 게 더 크다라고 봐서 합헌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맞아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핸드폰 들고 가는 게 운전에 상당히 좀 위험이 될 수도 있는 행위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은 자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있느냐 안 네. 들고 있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구분이 되는군요. 이게 네. 혹시라도 저희가 이게 단속이 됐었을 경우에 범칙금이라든가 뭐 벌금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단속이 되셨을 때는 벌점은 15점, 이제 범칙금은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이제 네. 과태료로는 7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좀 경찰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스마트폰,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지 안 들고 있었는지 사실 판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들도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통화 기록을 좀 찾아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네네. 뭐 들고 계셨으면. 네, 아니 그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이제 문자 같은 거 이제 확인하는 정도는 어떤가요? 제가 금방 이제 예외 조항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 네, 그 네.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이 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지 상태일 때는 뭐 문자라든지 뭐 간단한 SNS,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속도가 조금 천천히라는 이유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들고 가신 경우 있는데 법에 제가 나와 있던 것처럼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단속이 되시면 정지를 돼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다가 앞에 신호가 떨어지는데 안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죠,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빨리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그렇죠. 빵빵할 수도 없고 또 빵빵해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빵빵하는 것은 뭐 알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경우는 그 경찰관 단속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제 경찰관이 그걸 보고 좀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경찰관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좀 지나치다 그런 경우는 아마 단속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네. 사회 상규적으로 이게 그냥 그 정도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석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항이 있는데 영유아나 이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이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안전 운전에 조금 지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 강아지는 작아요. 그래서 작아서 시야도 안 가리고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뽀삐 같은 경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운전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가로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먹만한 강아지일지라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물어뜯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발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맞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막 방방 뛰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 하면서 손을 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옆에 두고 안고 있기보다는 가급적 케이지라든지 좀 목줄 같은 걸로 좀 고정해 두시는 거 그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법 조항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걸 지켜야 불행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손세정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 뒷차가 경음기를 울리면 난폭 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말 많이 겪는 문제거든요. 있어요. 사실 예. 우회전 하기 전에 신호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대면 무섭거든요. 신경 쓰이죠. 이거 네. 진짜로요. 예. 근데 그 사실 이게 무리해가지고 침범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에 뒷차가 경음기를 클락션을 울리면 네. 난폭 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운전이요. 맞으면 O, 틀리면 X가 X. 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십시오. 지금 아니, 방청객분들은 다 이제 네. 대부분 한 분 빼고 O를 또 들어주셨고, 네, 우리 패널 분들은 또 김윤아 선생님만 X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연아님이 X 세대여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뭐 얼마나 그 울린다고 뭐 난폭운전으로 고발하고 해요. 좋은 세상에서 그냥 좀 그냥 시끄럽다 생각하고 좀 참아주는 거죠. 아까 전에 맞아요. 감독님하고 그 허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생각했죠. 그래,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자.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X 들어봤습니다. 난폭 예, 운전까지는 저는- 아니다. 저도 예. 지금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냥 법은 법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는 빵빵거려도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고 가는데 네. 이건 문제를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네. 우회전 차로에 직진할 거면 왜 우회전 차로에 있어요? 요즘 동시 양쪽으로 가니까. 아니 이래도 그거 가기도 그 되고 표시가 직진도 있긴 있는데 있죠. 예. 그 없는 표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회전 차로. 근데 거기서 직진을 하고 막고 있으니 우회전 할 차들이 답답하죠. 그러면 울려줘야죠. 네. 예.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십시오. 네, 정답은 O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정말 부연 잘하신다.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회전 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가 아니고요.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뭐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음기를 좀 지속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렇지. 이것 역시 난폭 운전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위협적으로 좀 경음기를 울린다고 해서 내가 이 차에게 좀 비켜주기 위해서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법규 위반을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켜주실 필요는 없고 또 안 비켜준다고 해서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경음기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차 운전자가 35초, 무려 35초 동안 경음기를 울리는 바람에 실제로 이분이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봄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퀴즈를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 세 분의 패널과 또 방청객분들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맞춰주셔서 조금 안심을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허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퀴즈로 가져왔는데 취직하기 전에 아, 네, 정말요? 일반 운전자일 때 좀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아셔가지고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좀 오히려 부족했나 과거에 아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 또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세 분은 오늘 좀 다뤘던 내용 어떠셨어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저도 40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웬만한 것은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오늘같이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OX가 나오면은 정말 헷갈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아까 말하자면 표지판 같은 것도 아까 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그 미리 준비를 하는 그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보기는 봤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노면, 예, 노면 예, 표시. 예. 네. 노면 표시. 노면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운전면허 딴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2000년대?
그러기도 했고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네. 이거를 내가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잘 안 해요. 네,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정말 네. 잘 알아서. 아니 근데 산호님 주변에서는 가르쳐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아니 가르쳐준다기보다 그냥 흘렸던 얘기인데 제가 네. 귀담아 잘 들은 거죠. 이게 또 사모님이 이게 다 다 피가 잘해서.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네. 아니 그 알려줬던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정순 씨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한 문제 더 맞췄어. 내가 밥 살게. 아이 좋아요. 예. 네. 자 우리 김민아 선생님은요. 저는 운전 부심이 있었는데 네. 그건 정말 저만의 부심이었고 정말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동안 내가 그 사고가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거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고 그 우회전 그거 깜빡이 있잖아요. 크락션 경고. 나는 무리해서 비켜줬거든요. 운전하다가 막 울리면 미안해 아이씨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비켜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안 먹고 너 고발할 거야 이런 마음 먹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소화전 주변 몇 미터? 이제 알죠? 5m. 정확합니다. 네. 예. 자. 자, 세 분의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함께 퀴즈를 풀어보면서 좀 좋은 내용들 전달드린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분들께는 좀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한 번쯤은 위반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한 번의 위반이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도로에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우리 허준 교수님은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많이 말을 하는 건데요. 운전이라는 게 저는 아이 키우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귀찮은 것도 많고 막 봐야 될 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사실은 금방 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 상황에서는 단 한순간 딱 한눈 팔았을 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불편하고 귀찮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게 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네. 두 분 덕분에 안전교육 그러게요. 제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유익한 내용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열리바닥 오늘은요 봄맞이 안전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봄이 와서 좋긴 한데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소식이 많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자, 열린마당은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KBS 플러스 앱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